반갑습니다. 법어빌티 코드의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민족고대 정의법대 94학번이고요. 이렇게 목요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요즘 뜨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지금 현재 저희 법인 그리고 법 변호사 업계 법조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겠다. 그리고 이 일들이 비단 법조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백가장명식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는 방향은 사실 저희가 계속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멋있게 지어놨는데 먼저 제목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제목에 대해서도 여러 AI 툴과 논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정하고 나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게 된 그 과정도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저는 PPT, 그러니까 강의를 해서 PPT를 만들게 되면은 제가 원고를 다 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원고를 다 쓰고 그리고 저희 지원팀에 보내서 이거를 PPT 파일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지원팀이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그걸 PPT로 만들고 제가 그걸 수정을 하고 다시 보내고 이런 과정으로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작년까지입니다. 작년 한 초반까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생각하는 주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그록과 퍼플렉시티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관련된 자료들을 다 찾아보고 백데이터까지 다 찾아봅니다. 그리고선 그것들을 모아서 원고를 클로드나 아니면 챗GPT로 만듭니다. 그 원고를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원팀에 보냈는데 오늘 또 인공지능 포럼이다 보니까 제가 안 쓰던 툴을 하나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마라는 툴이 있습니다. 감마라고 PPT를 만들어주는 툴인데 제가 만든 원고를 감마에다 놓고 PPT를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솔직히 별로 마음에는 안 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막 수정을 못했는데 이게 PPT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막 글자도 깨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지원팀에서 한번 손을 봤어요. 근데 제 마음에 완전히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 포럼의 취지에 맞는 약간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려 25불짜리 유료 결제를 해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제목은 AI와 리걸테크 시대 요구 융합형 법조인으로의 진화고요. 이 오늘의 여정은 먼저 현실 직시, 그러니까 지금 리걸 AI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법무법인 같은 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패러독스, AI가 혁신을 하고 있는데 왜 신입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점점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고민들이 사실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융합형 법조인이란 무엇이고 왜 그쪽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중적 현실이라는 게 AI 확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챗GPT, 클로드, 여러 가지 AI 툴을 쓰시겠지만 리걸 AI 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엘박스 AI, 슈퍼로여 그런 것들이 성업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톰슨 로이터가 만든 코카운슬 같은 그런 AI 툴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업계 여기 지금 나오는 통계들은 해외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가 아직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법률업계의 AI 도입률이 벌써 82% 그리고 79%의 변호사가 이미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 중에 루틴하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70% 가까이 시간들을 감소시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 변호사들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주니어 채용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경험을 요구하지만 경험 쌓을 기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없어지고요. 이거를 보면은 핵심 질문이 AI 시대가 되고 경력직 선호가 되면 신입은 도대체 어디서 경험을 쌓아야 하는가? 그럼 우리는 신입 변호사나 로스쿨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조계만의 문제는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옆에 왼쪽에 있는 그림도 감마가 고른 건데 이게 전형적인 할루시네이션이죠. 여기 보면은 주니어 로어 하이어링이랑 여기 AI 저것도 뭐 어답션인데 저것도 틀렸어요. 이게 아직 AI가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비싼 모델을 썼으면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재밌으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리걸 AI를 지금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외국 얘기, 미국 얘기입니다. 일단 법적 리서치 및 판례 검색 85%까지 85%의 변호사가 이걸 위해서 쓰고 있어요. 톰슨 로이터, 웨스트로 AI, 블룸버그, 로 AI 등 이런 법적 리서치 및 판례 검색에 AI를 쓰는 거는 지금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리걸 AI 그 엘박스나 슈퍼로어 같은 데서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약서 검토 및 초안 작성은 외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계약서 분석 및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건 요약 및 문서 분석의 또 68%, 방대한 문서에서 핵심 정보 추출 및 요약을 하는 이런 부분들의 리걸 테크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들은, 특히 자문 변호사들은, 외국 변호사들이나 우리나라의 자문 변호사들은 타임 차지를 합니다. 타임 차지를 할 때 가장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이제 문서, 방대한 문서를 보고 요약하고 거기에 드는 시간들이죠. 근데 이걸 리걸 AI가 대신한다면 사실 자문 변호사들이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저희도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리걸 AI를 쓰는 건 좋은데 그 장벽들이 아직 있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이제 AI 환각 현상,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있고요.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변호사 하나가 이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별에 따른 AI 채택률 격차는 저건 좀 재밌는데 그 남성이 보통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보다 한 20% 정도 리걸 AI를 더 사용한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당 수입료 모델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로펌의 주요 수입원인데 타임 차지를 해야 되는데 타임이 확 줄어들면은 또 이렇게 이거를 가치로 돈을 매겨가지고 차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AI 도입 비용도 굉장히 비싸지고 있죠. 아까 그 교수님, 정 교수님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20불짜리 하시는 분, 200불짜리 하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전문화된 AI 비용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AI 시대가 이렇게 돼버리면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고민했을 때 결국은 우리는 사이보그가 돼야 된다. 사이보그 로여라는 거는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모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하면서 인간의 판단력으로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기술과 법률의 융합 능력인데 AI 툴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AI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예측 분석을 하고 AI 출력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윤리성을 가지고선 그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겠죠. 전략적 사고력과 고급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저는 당분간은 AI가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 사고력 부분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차원으로 분석을 하고 결국은 리스크 예측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그 실무를 오래 한 변호사일수록 이쪽 전략적 사고에 대한 인사이트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거는 단기간에 AI가 대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급 커뮤니케이션에 보면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뭐 M&A 변호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상대방과 이제 협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막 옳은 말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 협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표정도 보고 읽고 상대방과 라포도 형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협상에 대해서도 이건 주고 어떤 건 빼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협상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는데 이거 AI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더 협상을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AI 분석 결과를 명확히 인사이트를 가지고 해석해 가지고 전달하는 능력도 점점 중요해질 것이고요.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결국 이런 능력을 가지고 AI 툴을 자기에 맞게 잘 활용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입 변호사들이죠. 왜냐하면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로펌에서는 도제식 멘토링 시스템으로 변호사들을 키워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년차 변호사들은 맨 처음에 허드렛 일을 시켜요. 허드렛 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문서 이만한 거 보고선 표로 정리해라. 그리고 뭐 리서치 같은 거 간단한 거 시키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시켜보면은 똘똘한 친구가 있고 똘똘하지 않은 친구가 있고 꼼꼼한 친구가 있고 큰 그림만 보는 친구가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1년차 시간을 보내고 2년차 때 좀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겨보고 3년차 때 좀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겨보면서 한 파트너 변호사가 어쏘 변호사를 키우기 위해서 사실 이 어쏘 변호사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변호사로 성장하는데 최소한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로펌에서는 4년에서 5년 전의 변호사들은 사실은 ROI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레이닝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AI가 이런 이런 그 허드렛 일을 다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신입을 안 뽑으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법률신문에서도 기사가 나왔는데 신입은 많은 로펌에서 신입을 채용을 안 하고 경력직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겠습니까? 경험이 없어서 채용이 안 되고 채용되지 않아서 경험을 쌓을 수 없고 AI 자동화로 실무 경험 축적 기회가 70%나 감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즉시 전력이 되는 경력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BA에서도 대응 가이드를 내놨습니다. ABA는 American Law Association으로 이제 미국 변호사협회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AI를 사용하는 주니어에 대해서 계속 감독하고 멘토링을 해라. 그리고 주니어는 AI 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모델 룰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이 문제는 계속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발표에서 가진 핵심적인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주니어들은 어디서 경험을 쌓고 저처럼 좀 변호사를 한 20년 정도 한 변호사들은 솔직히 말하면 괜찮습니다. 어쏘들 5명 뽑을 거 3명 뽑고 10명 뽑을 거 5명 뽑으면 되거든요. 리걸 AI 도입해가지고 효율화시키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로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만일에 저희 자식도 변호사를 하고 싶어하는 애가 있다면은 얘는 도대체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이제 하이브리드 접근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 아메리칸 바 어소시에이션에서 AI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이제 AI로 시뮬레이션 그 사례들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로스쿨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경력자가 피드백을 주는 이거 로스쿨이 아니라 이제 로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AI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례를 만들고 경력자의 인사이트를 더해서 교육하는 모델들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카운슬은 아까 말씀드렸던 톰슨 로이터의 리걸 AI인데 AI 훈련 모듈로 가상 케이스를 연습시키고 실시간으로 전략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 대형 로펌 레이텀 앤 와킨스 같은 이런 대형 로펌에서도 60%의 로펌이 AI 교육 플랫폼에 많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내셔널 아카데미 같은 정책 지원하는 곳에서도 AI 잡마켓 예측 시스템 같은 걸로 그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거는 변호사 협회, 그리고 리걸 AI, 그리고 로펌, 그리고 국가 정책을 만드는 쪽 이쪽에서 전부 다 같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캐나다에서는 이제 AI 학습을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캐나디언 바 어소시에이션, 캐나다 그 변호사협회에서는 AI 시뮬레이션을 주니어 교육에 통합했고요. 그 조기에 고급 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니어가 전략을 수립하고 클라이언트 상담에 빨리 진입하게 해서 경험을 쌓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3, 4년 돼야지 뭐 빗자루 물 깃고 뭐 이거를 이렇게 3, 4년 해야지 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초기부터 그냥 그 투입을 시켜가지고 경험과 인사이트를 기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스굿 로스쿨이라는 데서는 이제 AI 법률 코스로 아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로스쿨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가 그 저항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고 가상 환경에서 안전하게 시도하면서 실패할 수 있고 경력자의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 그리고 정부 민간 교육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영국에서는 이제 리걸테크 허브 전략이라고 해서 핀센 메이슨스라는 로펌에서는 AI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주니어 AI 스킬과 그 윤리를 통합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영국 정부에서도 이런 그 내셔널 리트레이닝 그 스킴 같은 걸 만들어서 1억 파운드를 투자해서 AI 대체 인력을 재교육하는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력들을 그냥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 교육을 시켜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로 만든다는 것이죠. 거기에 사실은 1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AI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법률업계의 AI 교육을 체계화하고 있고요. 2017년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내용에 보면은 법률 데이터 분석가 등 신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원하겠다라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중국 그 모델도 이제 잘 보고 이제 참조해야 될 건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를 해놨고요. EU에서는 이제 유니언 오브 스킬스 계획이라고 해서 AI 직업 전환 대비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혁했고요. 클리퍼드 찬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로펌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AI 기반의 주니어 로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다 정부, 민간 교육기관이 삼각 협력을 하고 있고 AI 윤리와 식무 역량을 동시에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후배들이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또 오지랖 넓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해외 사례에서 좀 해외 로스쿨 시도들도 좀 찾아봤는데요. 하버드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CS50 and AI for Lawyers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없는 경험이 없는 법학생을 위해서 AI 특화 컴퓨터 과학 과정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AI and the Law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협력을 하고 있고 에이전틱 AI and the Law라는 과정에서는 또 테크 업계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테크 업계의 인하우스 로어가 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고급 과정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사실 저희 업계에서도 로펌에 있다가 인하우스로 가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인하우스라는 건 이제 회사의 사내 변호사를 얘기를 합니다. 회사의 사내 변호사도 이제 회사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빅테크 회사들 소위 말하는 그런 빅테크 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빅테크 쪽에 사내 변호사로 가려면 그 빅테크 산업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 변호사로 하면은 그쪽 일을 해서 돈 받고 일하면서 그쪽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에이전틱 A&L 같은 경우에는 그 업계를 가고 싶어하는 로스쿨 학생들을 위해서 아예 학교에서 과정을 만들어 준 거죠. 이 부분이 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컬럼비아 같은 경우에는 컬럼비아 AI 이니셔티브라는 걸 발표를 해서요.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주도로 AI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리언 레스터라는 분이 그 전 학장인데 컬럼비아 로스쿨에 이분이 얘기한 게 약간 저는 인사이트풀하다고 생각해서 약간 뭐 말씀을 드리면은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반면에 인간 변호사의 정교한 판단력, 고객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이해, 교섭 및 법정에서의 대인관계 기술 등 고유한 역할을 대체하기 어렵다. AI는 변호사의 일을 보조하고 강화하는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결국은 AI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살아남고 못하는 변호사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얘기라서 이 부분도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버클리 같은 경우에도 법과 기술의 교차점을 연구하는 법률 및 기술센터를 통해서 AI가 법률 및 윤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하는 데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로스쿨도 뭐 인디아나 로스쿨도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혹시 여기서의 그 공통된 인사이트는 기술 친화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겠다. 윤리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교육을 하고 실무 연계를 강화하고 AI 리터러시를 기본 역량으로 정의해서 트레이닝 시키고 있다.
로스쿨에서조차도 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단계적으로 AI를 교육과정에 통합을 하고 교육과 실무를 연계를 하고, 교육 실무는 연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멘토링 혁신을 하고 글로벌 마인드셋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을 쭉 적어봤는데 이렇게 다 되겠습니까? 그냥 적어본 건데요. 로스쿨 AI의 필수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실무전 학계 교육 프로그램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저는 이제 이런 식의 그 멘토링 재설계하고 업계와 실무를 교육에 연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단 법률 그 로스쿨에서만 벌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교수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 AI는 위협이 아닌 최고의 학습 파트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학생들로 하여금 트레이닝을 받을 때 AI를 상대로 해가지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런 패러독스, 신입 변호사들이 잡을 잃어가는 이런 패러독스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으로 삼고 글로벌 사례에서 해법들을 참조해가지고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 봅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국형 모델로 이거를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25분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10년 후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AI를 회피하면서 과거에 머무는 변호사가 될지, 아니면 AI와 협력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융합형 법조인이 될지, 그 선택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반드시 뭐 꼭 그 법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문사회 쪽에서 다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융합형 법조인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사실 말장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융합형 법조인은 AI 기술을 이해하고 혁신적 사고를 하면서 법률 전문성을 가지고 글로벌 마인드셋과 윤리적 나침판을 가진 그런 종합이 된 그런 것이 이제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융합형 법조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닌데. 마지막 한 장이 감사합니다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